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많이 봤죠. 맨날 봐요. 원장님 좀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저요? 네.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아줌마인 거야. 두 분이 다른 과를 운영하시지만 같은 진료를 보고 있는데 정형외과 진료를 보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그러면 약간 정형외과가 근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원장님 보니까 주식 얘기밖에 안 하시던데 네네. 그거 보고 환자분들이 오나요? 와요. 와서 잘 보고 있다고. 그리고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오늘 추천 주식 이런 거 막 물어보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온 김에 주식 물어보면 안 되나요? 저 엄청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저 진짜 모르는 거 진짜 많아가지고 막 생각하고 왔어요. 다 떠오르진 못하겠지만 네. 얘기 나온 김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가장 궁금한 거 국장인가요? 미장인가요?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장을 잘 모르니까 국장을 하는 거고, 미장 저도 하긴 합니다. 국장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국장에서. 그러니까 국장에서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국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건 미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미장을 하시는 게 맞아서 제가 그건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기가 공부하기 쉬운 장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투자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200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22년 차네요. 와, 의사 면허 기간보다 더 기네요. 그렇죠. 2006년에 제 면허를 땄으니까 주식 공부하다가 국지를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본과 3학년 때 주식에 입문을 했는데 주식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책 읽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사업 보고서 읽고 막 회사 기업 분석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그래서 그거 하다가 국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통과하면 되죠. 그렇죠. 통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의사로 번 게 맞나요? 주식으로 번 게 맞나요? 주식으로 본 게 훨씬 많죠. 진짜로. 그럼요. 근데 이게 주식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병원이 소중해지고 그러지 않나요? 좀 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으로 돈 번 분들 워낙 많으니까 뭐 저는 진짜 세 발에 피고. 저는 주식 입문한 지 이제 한 2달, 3달 돼서 진짜 막 이제 PER 이제 알게 되고 막 이런 개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005년도에 이제 처음에 PR 그때 공부한 거예요. 2005년도에. 그때는 퍼나 PBR 이런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뭐 누가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다 차트 매매만 하시고, 그때 이제 한국형 투자 전략이라고 이제 최진철, 김민국 지금 VIP 투자하면 대표분들이 쓴 책 보면서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시작했죠, 저도. 저에게도 가르침을 좀. 아니야. 근데 2005년도는 정말 주식이 쉬웠던 장이고요. 그때는 진짜 물방 고기반이고 진짜 뭐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장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퍼 낮은 것만 사도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그 20년 전에 비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생겼고, 그때는 뭐 사실 대부분 잘 못하시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뭐 늘 배우려고 하고, 정답이 없고 규칙이 없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재민이라는 제 남자친구, 재민아이. 그 남자친구가 이제 소개해줘서 알게 됐거든요. 주식 투자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걔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뭐 이러다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선생님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스터디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저런 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모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품앗이 하는 거죠. 의사들끼리는 이렇게 품앗이 하려고 해도 뭐 다 아는 게 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구성해야죠. 의사들끼리만 하면 안 되죠. 또 그런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보통 의사들은 근데 의사들 말고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의사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병원 얘기, 환자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재밌으니까. 주식쟁이들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오늘은 의사를 만나서 재미없는 얘기를. 그쵸. 여태까지는 좀 재미없는 얘기 하다가 이제 주식 얘기 좀 하고 있네. 뭐 병원 소개 이런 거 다 똑같지 뭐. 재미없는 의사 얘기를. 아니, 농담이에요. 그러면 혹시 원장님 주식 투자 내역을 점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연금부터 보여드릴까요? 주식부터 보여드릴까요? 아무거나 보여주세요. 저는 제가 일단은 ISA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 ETF로 갖고 계시네요. 나스닥이랑 S&P 500이랑 다우존스. 이건 지수니까, 지수 투자하시는 거니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면 되죠. 다 ETF시네요.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 그냥 넣어놓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주식은 지금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 다 미국 주식이네요. 요 위에는 한국 주식도 있는데 요즘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ETF가 주셔서 근데 이제 잘 모르면 ETF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종목을 고르긴 어렵고 그거를 ETF 하시는 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펀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모르시면 ETF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 자기 와이프가 S&P 500 투자하라고 했었어요. 어차피 S&P 500을 이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S&P 500이 연 평균 수익률이 11%니까 그거를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많지 않아요. 코스피가 요즘에 그건 이제 올해만 그렇죠. 사실 그거를 몇십 년으로 평균을 내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년 연평균 수익률이 한 6%? 7%밖에 안 돼요. S&P 500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몇십 년이 코스피가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코스피 6천 갈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분위기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올린 거거든요. 현대차까지 해가지고 총 1, 2, 3위가 다 올린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도 이익이 너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너무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6천도 전 충분히 갈 수는 있죠. 주가라는 게 제가 예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는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이익이 엄청 좋겠지만 이제 주식은 미래의 이익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26년이 25년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폭증하는 건 알겠어. 그럼 27년도 26년보다 폭증할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 주가 수익률을 보려면. 그러면 27년도도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25년에서 26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올해 40조 벌었을 거야 아마. 26년도에 지금 150조 넘게 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배가 벌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5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에 갔으니까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그리. 이 4배가 올랐으니까 4배가 오를 건데 올해 아직 실현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3배가 오른 거예요 주가가. 근데 그러면 27년에 26년보다 150조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300조 벌 수 있어? 안 되잖아요. 300조는 아무리 잘 돼도 못 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럼 뭐 150조 똑같이 번다. 그러면은 주가도 횡보하거나 만약에 28년도에 이익이 꺾일 것 같아. 한 100조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주가도 빠져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서 아니면은 쇼티지가 더 나서 데이터 센터에 뭐 HBM이나 DDR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고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TSMC만큼 잘 만들게 됐어요. 뭐 그러면은 TSMC 물량을 뺏어올 테니까 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익이 예를 들어 150조에서 300조가 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따블이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하지만 만약에 올해 150조 내내 170조다. 예를 들자면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은 올해 그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죠. 그 기대는 이미 반영이 된 거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미래 이익을 봐야 돼요. 먼저 가요 주가가.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그게 뭔지 조금 감이 왔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 알아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1년, 2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미래의 이익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운 좋게 맞았어. 아니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가요.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면.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뭐 어닝 쇼크 이런 게 나오는 게 주가는 미리 이제 그 이익에 기대해서 반영이 돼 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 기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늘 생각은 이 회사가 미래에 돈 얼마나 벌 건데.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AI가 얼마나 잘 될 것이며 AI가 버블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AI가 버블이면은 실제로 안 팔릴 테니까.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걸 봐야죠.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여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벌긴 더 쉬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슈링크라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피부과에서. 뭐 여자들이 뭐 서로 막 가서 슈링크를 막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슈링크 판매하는 회사는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실은 그런 뭐 화장품, 미용 이런 소비재 이런 거에 더 민감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이런 트렌드 이런 걸 여자들이 더 빨리 알고 유행을 좀 빨리 선도하고.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은 단점은 이제 유행이 끝나면 또 이익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장기 유행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회사 투자하면 좋죠. 아모레퍼시픽도 그 제품 하나 나오고선 대박 나고 막 클래시스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보톡스도 뭐 처음에 막 사람들 많이 하면서 메이톡스 이런 거 엄청 오르고 물론 그 다음에 지금 휴젤이 엄청 많이 올라 있고 또 그게 세계로 수출하게 되면서 돈을 엄청 벌고. 저는 이제 작년에 삼양식품으로 많이 벌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런 식으로 불닭볶음면이 정말 잘 팔리고 수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매운 음식 그런 라면 같은 게 사실 우리가 한 번 사면 반복 구매를 하잖아요. 그 맛에 중독이 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내가 좀 안 먹으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객으로 확보된
확보된 애들은 고정이고 거기서 추가로 확보되면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근데 그때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밀양 2공장을 지었는데 바로 3공장을 또 짓는 거예요. 캐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증설을 하는데 수출 데이터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미리 좀 투자를 해놓으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거 유행 끝나면 끝 아니냐. 근데 저는 그 유행이 좀 오래 갈 걸로 봐서 좀 오래 들고 있어서 수익이 좀 괜찮았던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예상은 잘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생각보다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 운 좋게 이게 예상이 맞으면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고. 지금도 갖고 계세요? 삼양식품이요? 근데 저 한 80%는 팔았어요. 한 20% 정도 남은 거. 한 10배 먹었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10배 다 먹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 좀 팔아가지고. 원장님께 한번 종목 추천을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종목이요? AI를 많이 알고 싶고 또 AI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AI요? 저는 솔직히 반도체는 그냥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샌디스크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샌디스크가 낸드를 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작아요.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저장하는 스토리지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측 잘 몰라서 솔직히.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계속 올리면서 어차피 낸드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걔네가 다 이익을 다 먹고 있거든요. 그 증설하긴 해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도. 그래서 증설하면은 이제 증설 수혜되는 소부장 주식들도 꽤 많이 오를 수 있죠. 근데 이미 그 기대감으로 장비주도 다 오르긴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코리안 서킷인가? 뭐 그것도 투자했었다가 나오긴 했었는데 코리아 서킷도 기판 회사니까 업하기 좋죠. 네, 근데 사실 요새 근데 좀 대형주가 잘 가요, 요새.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 그냥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올해 좀 좋게 보는 거는 소비재가 좀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에 못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화장품 회사들이 좀 이익이 많이 좀 꺾였었는데 올해 다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작년 상반기에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수입을 먼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수출 물량이 적었는데 이제 그게 재고가 더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출을 하게 될 테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작년 대비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성장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AI도 성장률이 좋죠. 그러니까 저도 뭐 팔 생각은 없고, 저도 뭐 알파벳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그런 애들 팔 생각은 없지만 더 산다고 했을 때는 조금 약간 소외되어 있는 애들을 저는 조금 더 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소외된 애들 먼저 사서 기다리다가 얘네가 이익 턴할 때 주가 시세를 주면은 먹고 나오자가 사실 전 투자 아이디어긴 해서. 저는 그냥 제가 요새 올해 좀 관심 있는 sek터는 화장품 관심 있고요. 화장품, 엔터,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 전 RNA 치료제 쪽. RNA 치료제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26년, 27년, 28년, 30년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RNA 치료제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아서 RNA 치료제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에서 괜찮은 회사들, 2차 전지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즘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지금 죽어 있거든요. ESS 지금 전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주들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 갖고 있긴 한데 그 에너지 생산하면 그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려면 2차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회사 중에 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요거 카메라 꺼지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근데 원장님이 주식 얘기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게 저도 뭐가 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뭐가 오를지 않고 몰빵하겠죠. 저는 좀 분산을 해요, 그냥. 한 30 정도 갖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한 상위 15개가 비중 한 70%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15개라고 치고, 예를 들어 30개 좀 많아요. 보통 한 10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10개를 투자했어요, 종목을.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안 해요. 내가 좀 더 확신 있는 걸 더 많이 태우고, 좀 확신이 없는 걸 적게 비중을 싣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갈 수 있거든요. 회사라는 게 생물 같은 거라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는 뭐 50% 마이너스 나는 회사도 있고 30% 마이너스 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 중에서 내가 잘 고른 회사들은 이게 막 500%가 나고 1000%가 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아무리 빠져도 맥스로 빠져도 100%잖아요. 상패를 당해도 한 종목이. 근데 한 종목은 1000%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하면은. 이거를 롱테일로 했을 때 무조건 그냥 내가 5개 맞추고 5개 틀려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차피 저도 신이 아니고 저도 뭐 이렇게 막 고수처럼 막 찍는 것마다 다 오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산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좋아 보이는 건 좀 더 비중을 싣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운 좋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해 RNA 치료제랑 화장품을 했는데 시장이 그거에 좋게 봐주면 그때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렇게 봤는데 올해는 뭐 로봇만 계속 잘 가고 뭐 내가 생각했던 데는 안 가고 이러면은 뭐 그 해는 수익률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소외된 회사를 투자하다 보면은 한 2, 3년 내에는 한번 또 오거든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때 돈을 벌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름을 2, 3년을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10개를 살 때 약간 섹터를 좀 다르게 사죠. 저는 작년에 반도체랑 바이오를 좀 많이 실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반도체 바이오가 좀 잘 돼서 좀 작년에 수익이 괜찮았던 거고, 다르게 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죠. 그 주식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는 심했잖아요. 지금은 심하지 않아요. 지금은 텔레그램에 워낙 정보가 많아서 텔레그램 조금만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분석한 걸 엄청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죠. 뭐가 맞는 정보고 틀린 정보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을 알면 좋죠. 원장님 주식 쪽으로 강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식이요? 아 근데 제가 좀 실력이 안 돼요. 진짜로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뭐 감히. 주식 분야는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섹터 정도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종목을 얘기해도 그게 또 제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요, 솔직히. 그냥 제가 유튜브에 찍는 것도 그냥 공부한 종목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 비중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유튜브에 찍었던 종목들을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갖고 있다가 뭐 지금 판 것도 있고. 사실 정유진 원장님은 부동산 몰빵이잖아요. 네. 김동호 원장님은 주식 몰빵이시고, 좀 이게 서로를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잘하는데 굳이 주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강남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부동산이 정답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주식이 정답이었지만.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아서, 부동산이 마음이 편하고 난 부동산의 정보 얻는 게 더 쉽고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답이 맞죠. 반대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이제 얼마만의 돈이 있는데 그걸 주식에다가 몰빵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강남 부동산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저도 주식에는 아는 게 없고 부동산만 좀 아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서 이제 반포로 올 수 있었지.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 보면은 원장님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부동산 돈 많이 버신 분이 없어요. 아, 주변에 없어요? 저는 주식쟁이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랑만 노니까 주식으로 번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부동산으로 번 분들은 물려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물려받은 사람들이야 뭐 제가 뭐 나는 못 물려받았는데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 그냥 부럽긴 한데 사람 물려받은 거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정유진 원장님은 좀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우, 당연히 들죠. 근데 이제 방법을 몰라서 아직 못할 뿐이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주식 공부를 계속 아유, 해야죠.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잘 하실 것 같나요? 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관심 있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아 근데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신 것 같긴 해요. ETF만 있으신 거 보면은. 근데 ETF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텀업 투자거든요. 종목으로 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섹터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를 것인지 찾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관심이 있으신지 없는지 제가 모르니까 오늘 뭐 잠깐 얘기해 본 걸로. 뭐 저는 이제 회사 비즈니스 모델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아 이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아 저 회사는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아 저렇게 돈 벌면은 돈 정말 잘 벌겠네, 뭐 이런 거 보면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부동산 임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느 입지를 잘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또 잘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게 또 맞죠. 실제로 제가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집 사는 것도 집 사는 거지만 병원 입지 고를 때 진짜 임장 많이 다녔거든요. 파주, 김포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전주, 전라남도 쪽까지 다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개원하게 된 게 이제 옥수동이거든요. 지금까지 아직은 후회는 없는데. 예. 근데 저도 면목동 개원할 때 사실 1년 동안 저는 이제 서울 쪽에 하고 싶었으니까 서울 동부는 다 뒤졌어요. 근데 좀 좋다 싶으면 다 있더라고요, 병원. 좀 좋다 싶어서 보면은 정형외과. 좀 좋네, 정형외과.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입지 찾는 게. 주식이 저는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두 분 거의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누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뭐 덜 얘기는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는 거의 다 듣고만 있었는데요. 예. 마이크 지분율이 한 75% 정도 되실 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겉핥기만 한 건 느낌이라 제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좀 뭔가 딥하게 얘기하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끄고 이제.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주식은. 못다한 얘기는 근본이사 채널에서 네, 앞으로 채널에서 네. 앞으로 좀 더. 근데 거기서도 뭐 어디까지, 이게 아무래도 다 보신 채널이다 보니까 뭐 못다한 얘기가 많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네.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